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쌤 때렸잖아. 알겠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러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어디 때렸냐? 뭐 하는 거야 지금? 한번 가라고. 방금 보신 영상 이게 뭘까요? 설정 아닙니까 이거? 근데 설정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과 교감 따귀를 때린 초3입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화면 좀 볼까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만 이게 최근에 지난 3일인데요. 이게 뭐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다 그래요. 3학년이에요. 3학년, 초등 3학년. 뭐 저기 서 계신 어른은 교감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키 차이 보면 알잖아요. 학생인 거. 등교 직후에 무단으로 학교가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제지하겠죠. 그냥 무단으로 간다 그러니. 근데 욕설, 뺨 때리고 침 뱉고 문제 행동. 방금 영상에 나왔던 모습이 그 행동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찾아온 이 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폭행까지 있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지성 변호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어요 지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것도 교감 선생님한테 뺨을 때렸다라는. 그리고 아까 뭐 교실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예. 보통 상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저 해당 학생이 지금 보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한 지금 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다행히 유튜브 저거 영상으로 촬영이 됐지만 예.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뒷짐을 진 채로 아무런 방어나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큰 심각한 것은 저 일 있은 이후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담임을 폭행을 하고 담임 교사께 항의를 하는데 예. 폭행이 있었다고 좀 알려지죠? 예, 그리고 또 아동 학대를 운운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지 저도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이게 실화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 안지성 변호사, 저 영상을 보면 교감 선생님은 그냥 뒷짐을 지고 있고 아무런 처음에 이렇게 좀 약간 말린 하다가 그대로 맞거나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자칫하면은 아동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거나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 보면 아동 학대에 또 휘말리는. 그래서 그런 걸 걱정을 해서 다른 교사분이 이렇게 찍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해당 영상 저도 봤는데 촬영 교사도 사실 아이가 저런 식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걸 미처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놀랍니다. 뭔가를 좀 던지고 뭐 때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저 우산으로 또 문도 지금 뭐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저런 촬영자도 지금 놀라면서 지금 교감 선생님조차도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교감 선생님인데 아동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은 교사도 이게 자칫 상황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오해를 날 수 있고 억측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남긴 걸까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교감 선생님하고 여기 이제 이 교감 선생님이 뭔가 설명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아동 학대 이런 거에 항상 조심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가는 걸 이렇게 몸으로 막는 거지 손으로 제재하기는 좀 어려워요. 동료 교감들한테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좀 무기력함이 좀 같이 공유가 돼요.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이 교감 선생님 말씀은 이런 일이 자주 있고 그래서 뭐를 또 대응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좀 찍어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교사분들이 이거를 더 이상 이거는 그냥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그 얘기를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딱입니다. 그 상황이 저는 참 교육관련법이 개정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행패, 형사적인 어떻게 보면 성인이 했다고 하면은 바로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른들끼리 만약 저런 행동이라면 저거는 구속감이죠, 바로. 바로 긴급 체포감이죠. 그런데 아이가 형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학생의 인권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이 저와 같은 것에 대해서 뭐 하나로 잡기라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부모들이 만류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학대로 고소를 해서 실제로 몸에 손만 닿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뒷짐을 지고 지금 있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가는 게 만약에 저 상태에서 교감 선생님이 아이를 만들려면 아이의 팔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동 학대로 그러면 고소를 해버린단 잡으면은 말이에요. 또 꽉 잡으면은 아이에게 눌린 자국이나 멍이 들 수도 있을 그러면서 거예요. 상해로 고소를 해버리면은 선생님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 아이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 아이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관련되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넘어서 제도적인 자치로서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그걸 체벌을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떤 물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보면 현실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요. 전북 교사 노조 관계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이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등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모를 아동학대 강임으로 인정해가지고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이 설명이 있는데 이제 교감 선생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약간 정상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치료가 절실한데 학부모 동의를 안 한다. 그리고 아이 쪽 이 어머니께서는 학교 측 관리 책임으로 몰고 있다. 그리고 전북교사 노조는 가정지도 요청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동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안시성 변호사? 예. 그럼 이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 학생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학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심리적인 검사나 상담을 받거나 여러 가지 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 동의가 없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상담 치료 등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정계에서도 이런 조금 이른바 금쪽이 지원법이라 그래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제 이게 사실은 교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 학생이 다른데 전학을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전학이 이어져 그런 오는 비슷한 건데.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전학을 하고 왔는데 지금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4차례 전학을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담 치료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고 미봉책에 불과한 전학 또 다른 학교가 또 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상담 치료에 일단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아동을 방임하는 수준에 지금 내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슈화가 됐을 때 수사 당국에서도 한번 이 사건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학교 그 담임 교사 좀 알려지긴 담임 교사는 학부모가 관련해서 항의하고 폭행했다는 얘기해서 경찰 신고를 했다면서요. 지금. 예. 그 학부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상담 치료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하고 진행하려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방임한다, 학교 측 관리 책임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부모를 소환해서 아동학대 혐의점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인님 변호사, 현실적으로 저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전학밖에 없다면서요?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교육이 있다 보니까 퇴학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다른 학교로 옮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른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흉악범에 대해서는 그 형을 상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을 만큼 이게 근데 이게
어린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어린 학생이니까 뭔가 교육이 들어가고 가르침이 들어가면은 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의 동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것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별거 수용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이게 사실은 예외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예. 앞으로도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교권을 확보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어떤 교육받을 권리 이런 부분을 어떤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이렇게 방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부모의 방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교에 그서 문제를 삼으니까 오히려 학부모가 교사를 추가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모에 대한 명백한 어떤 처벌 이런 것도 오히려 있음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변호사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예. 이런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나타나게 되면 학교에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되고요. 어. 해당 학생 그리고 부모까지 소환해서 일단 조사는 한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학생이 지금같이 많이 어린 나이가 아니고 예. 고등학생 정도 된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를 하게 그때는 됩니다. 성사 미성년자 아니니까. 근데 예. 성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우리 법에서 가장 강한 처분으로 두고 있는 것이 전학밖에 없습니다. 그냥 전학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학생을 또 받아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아까 표현하신 대로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개선될 기회조차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최고 수위로 할 수 있는 게 학교는 전학이다. 네. 이거 좀 답답한데요? 답답하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법률상 형사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서 아예 처벌이 안 되고 예. 그거보다 어리다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은 아이의 처벌 자체가 형사상 소년법상의 어떤 처분도 하지 못할 그렇죠. 정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근데 행동은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떻게 보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조금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 이와 같이 이제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해야 되는 연령도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동에 대해서는 아마 소년보호 사건으로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이도 일정 부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학교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약간 불안감 그리고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도 굉장한 불만이라는 거. 아니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라는 불만, 다른 피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합니다. 약간 답답하네요 지금요. 지금 이 모습은요.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을 안희정 드리면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감독자 책임에서 부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교권이 침해됐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모한테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손해, 이른바 정신적 피해라든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예.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또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가 사실은 뭐 감옥에 가라라고 한다든가 그런 아이로서 좀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배웠을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권으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교사들도 그렇고요. 학교 쪽에서도 뭔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네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